안녕하세요. 서대문교회 형제회 박동열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제 오늘 이렇게 나왔는데요. 저는 아시다시피 청년회 소속인 박찬딩과 그다음에 박찬동의 아빠이고요. 박찬댕은 없습니다. 제가 이제 두 청년회 소속의 아빠로서 오늘 좀 나왔고요. 그래서 좀 전에 제가 이제 박찬동 이렇게 했듯이 오늘 제가 이제 이 시간에는 이제 되도록이면 실명은 얘기 안 하고요. 예를 들어서 무슨 형제님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계시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방향을 지시할 때 이렇게 그렇게 해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이명자님한테 제가 이제 시간을 좀 달라고 좀 부탁을 했는데 아마 좀 이명자님이 좀 곤란하신 것 같더라고요. 이게 형이 얘기하는데 안 된다고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이제 오늘은 박찬딩과 박찬동의 학부모로서 오늘은 이제 학부모 메시지, 학부모의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말씀이나 어떤 가르침, 그런 부분보다는 오늘의 시간은 학부모 시간이고,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말씀이나 가르침 그쪽에는 이제 은사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학부모로서 오늘 이제 좀 생각나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좀 들어주시고요. 오늘 제가 같이 말씀 나눌 거는 일단 큰 제목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 그래서 다음 사진을 한번 잠깐 보시죠. 다음에 오늘의 주제 말씀입니다.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 따위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제가 오늘 같이 좀 나누고 싶은 말씀이 아니고 좀 전해드리고 싶은 건 바로 이겁니다. 평등법, 차별금지법, 그 다음에 퀘스천, 성애, 그 다음에 나다움, 책상사업, 위드, 동성애에 이어. 그래서 이걸 갖다 오늘 다는 못할 거고 하는 대로 하고요. 그러면 잠깐만 여기서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오늘 저가 이렇게 할 때 잘 이렇게 해주시면은 소정의 수번이어가 있습니다. 수번이요. 그래서 평등법, 차별금지법 다들 들어보셨죠? 차별금지법, 평등법 법령 전문을 읽어보신 분? 전문을 읽어보신 분 혹시? 아니면 일부라도? 혹시 조금이라도 읽어보신 분? 우리 형제님은 제외. 어쨌든 형제님, 그래서 오늘 평등법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같이 좀 생각을 해보고, 오늘 조항에 대해서 같이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법이 어떠한 법인지, 그래서 우리한테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성경에, 동성애, 성경에 동성애라는 건 낱말 없고, 남색이라는 낱말은 이제 뒤에 나오고요. 성경에 동성애에 대해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아브라함 시대에도 동성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노릇이 성문 앞에 있는데 천사들이 왔을 때 노릇이 천사들을 이렇게 영접했는데 천사들을 갖다 지금 이렇게 하는 거죠.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겠다. 그 다음에 좀 더 시간이 지나서 사사기에 보면은 비슷한 상황인데 손님이 들어왔는데 들어온 손님을 불량배들이 여기서 관계하리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상관하리라, 이 관계하리라가 우리 지금 말하는 뒤에 나오는 어떤 남색이나 동성애를 얘기한다. 이렇게 분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성애 남색은 아브라함 시대부터 있었다. 그래서 그런 말씀들이 여기 보면 이제 열왕기상 뭐 이렇게 해서 고린도전서에 이제 남색하는 자 이렇게 나오고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러면은 동성애를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하라고 했느냐? 제가 작년 20년 7월인가요? 그때 이제 한번 이제 동성애에 대해서 이제 같이 나눈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먼저 세태가 이러이러하니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 이렇게 그때 그랬었어요. 근데 오늘은 먼저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라고 하고 동성애가 왜 그런 부분인지를 한번 하고 보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빨간 색으로 이제 하이라이트한 부분을 보면 동침하면 가증한 일이다 반드시 죽이라. 남자가 동침하면 가증한 일이다. 남창이 잊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우리가 가증하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가증하다 이런 말은 한번 좀 더 우리가 좀 주의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가증하다는 말은 보면은 어떤 뜻이냐면은 영어로는 제가 이제 저기 화이트보드가 있는 줄 알고 쓰려고 했는데 없지만은 그냥 이제 진행을 할게요. 영어로는 detestable. 그러니까 우리 다들 청년이고 이제 저보다 더 영어는 잘 아실 테니까 detestable이라는 거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뜻이 이렇게 돼 있어요. People or things you hate very much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당신이 매우 싫어하는 그런 것들이다. detestable의 뜻이 그런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말에 이렇게 구별을 좀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detestable은 D와 testable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거기에서 보통 영어 앞에 D나 des가 오면은 그거는 분리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다음에 영어에 앞에 콘이 오면은 그거는 합치고 모으고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국회를 뭐라고 그러죠? 콩그레스라고 그러죠. 모여서 얘기하는 곳. 그다음에 어떤 뭐 집합체 그런 걸 갖다가 콩글로메리트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장 콘크리트 했을 때는 아주 강력한 그런 걸 뜻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D나 데스가 오면은 그건 분리한다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컨스트럭션 반대는 뭐죠? 디스트럭션. 형제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근데 형제님은 저기가 없는데 수번에 해당이 안 되는데. 그런 식으로 이 말 뜻은 뭐냐면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한 다음에 우리가 태치라는 게 있죠. 그래서 거기에다 어태치 하면은 붙이는 거죠. 어태치. 어태치먼트 하면 첨보잖아요. 디태치 하면 그건 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파트는 움직이는 거, 벌써 앞에 D가 붙으면 디파트 하면 떠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 D는 뭔가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detestable 하면은 시험을 할 수 없는, 시험을 받는 자가 시험 당하는 사람이 싫어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뜻을 나타낼 때 바로 이 detestable 쓰는데 그 말이 우리 성경에는 가증한으로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가증한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는 대단히 강력한 단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증하게 여기시는지 죽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지난번에도 잠깐 들었지만은 이제 뭐 부끄러운 일을 행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증한 것이다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남색뿐만 아니라 그러면 근친, 가까운 살부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 여기 대표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고모, 이모, 숙모, 형제의 남의 아내 이렇게 근친하고 가까이 하지 말라고 육체적 관계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들에서 이렇게 저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가까운 살부치, 근친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참 망설였는데, 어쨌든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세태가 하도 지금 많이 이렇게 악하기 때문에 참 우리가 말씀에 경계를 좀 받는 것도 필요하겠다 해가지고 제가 이걸 넣었어요. 뭐냐면은 바로 짐승과 행음 하는 거, 그 다음에 교합이나 행음이나 뭐 같은 날이고요. 그래서 반드시 죽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 동성애를 그렇게 가증한 걸로 여기시고 왜 동성애를 이렇게 미워하시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첫째는 무신론, 하나님 없이 창조자 없이. 예를 들어서 자기가 창조자를 믿게 되면은 창조자의 창조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럼 창조자의 뜻에 따라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를 하기 싫은 게 바로 무신론이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다. 두 번째는 인본주의. 뭐냐면은 바로 인간이 선악의 기준. 이게 바로 죄의 본질이잖아요. 내가 하나님한테 같이 되고 싶어서 했던 게 바로 인간이고요. 그래서 윤리의 기준 없이 바로 내가 윤리의 기준이다. 이게 바로 인본주의고요. 그 다음에 창조질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생물을 각 종류제로, 그 다음에 사람과 여자를 따로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이 동성애는 결혼 제도에 있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하고 있죠. 그 다음에 가장 저기는 진화론. 보다 진화론적 세계관. 사람은 그저 고귀한 존재가 아니라 그냥 진화하다 보니까 이렇게 고등한 존재가 되었다. 그런 것 때문에 사람의 그냥 고등한 존재이고 어떤 고귀한 존재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동성애의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제 다 아시다시피 에이즈에 걸리고요. 그다음에 에이즈는 이제 이렇게 HIV에 의해서 나타나는 HIV는 이제 병원균이고 에이즈는 그거에 의해서 이제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시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에이즈는 남성 간 접촉 땡땡 이렇게 했는데 접촉이 이제 육체적 접촉이죠. 그래서 그다음에 약이 없어요. 특별히 그래서 근본 치료가 안 되고 그다음에 대표적으로 이제 유명인 중에 프레드 머큐리가 에이즈로 죽었죠. 그다음에 감염은 수혈이나 에이즈 환자 접촉을 통해 될 수 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 나올 수도 있는데 이 감염의 경로라든가 그런 부분도 다음 시간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류 멸종. 만약에 극단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동성애가 되면은 자손을 낳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분명히 명령을 내리셨는데 그 명령을 반대하는 그런 행위가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부터는 차별금지법 남녀 저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용어의 정의가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전통적으로 용어는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이라고 하면은 영어로는 섹스고,
남녀를 뜻하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생물학적, 유전학적.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외모, 외향, 외모, 생물학적으로 이제 태어날 때 남자 여자로 태어나잖아요. 이걸 갖다 성이라고 하고요. 여기서 다시 한번 저기 우리 백청년. 제가 이제 실명 혹시 성별이 어떻게 돼요? 성별이 남자라고 하셨죠. 그래서 바로 그 이따가 저기 수번이어 드릴게요. 네. 여기서 성별 하면은 영어로는 젠더고요. 그 우리가 성하고 성별을 갖다가 그 거의 이제 일치해서 쓰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 사회에는 성하고 성별의 구별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남자 여자가 다기 때문에 아주 극소수자 외에는 남자 여자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일반인들이라고 하면 좀 그런데 일반인들은 성하고 성별이 거의 그냥 동일시해서 쓰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어떤 법적인 용어나 어떤 그런 쪽으로 더 들어가면은 이 성별이 영어로는 젠더고요. 그다음에 성이 무수하게 많다는 거예요. 남녀뿐만 아니라 알 수 없는 성, 무수하게 많다는 거. 그리고 사회적 관념적, 그다음에 개인의 인식. 그러니까 본인이 나는 남자가 아니라 여자다. 나는 남자가 아니라 다른 제3의 성이다라고 하면 그게 바로 성으로 인식이 되고 그걸 인정해 준다는 게 바로 이 차별금지법이나 이 평등법이거든요. 그 다음 한번 이 정의를 한번 그 염두에 두시고 그 한번 보시면 그 다음을 한번 보실게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제가 일반적으로 갖고 왔는데 여기 보면 이게 그 무슨 이름표 같은 건데 여기 섹스라고 썼죠. 이게 우리 실제로는 맞는 거고요. 여기 보면 이제 성별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 성별이 우리가 이제 혼용해서 쓰기 때문에 여기 똑같은 의미로 쓰지만은 결국에는 다르다는 거예요, 조금. 그래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그 용어의 정의 좀 전에 위에서 봤고요. 보시면은 성별이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여성, 남성, 분류하기 어려운 성. 그래서 어려운 평등법에서는 어려운으로 했고 차별금지법에서는 없는으로 했어요. 그래서 이걸 제가 왜 이 평등법하고 차별금지법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느냐 하면은 이게 같은 법이에요, 거의. 그 이름만 다르지 거의 그 조항 순서하고 그거만 좀 바꿔가지고 법을 갖다 다른 식으로 해서 계속 발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같은 법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교차해 가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있고, 여기 보면은 성적 지향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영어로 sexual orientation. 제가 이런 것까지 참 말씀을 드려야 되나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 우리 청년들은 그래도 나 이제 성인이고, 그래서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학부모의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sexual orientation. 그래서 성적 지형이란 이성의, 동성의, 양성의 등 감정적, 후의적, 성적으로 깊이 이끌릴 수 있고 친밀한 성적 관계를 맺거나 맺을 수 있는 맺자할 수 있는 개인의 가능성. 그러니까 이성의, 동성의, 양성의 등. 그러니까 이성애가 우리가 보통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의 관념이죠. 이성애. 그러니까 그다음에 동성애가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고요. 양성애는 이제 이성도 사랑할 수 있고 동성도 사랑할 수 있다. 이게 양성애고요. 여기서 이제 등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참 여러 가지 미국과 스웨덴의 영국이죠. 영국과 스웨덴의 차별금지법을 이제 한번 쭉 살펴봤는데, 영국은 이제
저기 그 용어 그대로 Equality Act라고 돼 있어요. Equality 평등법이죠. 그다음에 스웨덴은 여기 차별금지법과 마찬가지로 Non-Discrimination Act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여기서 그 두 법에서 이 성적 지향을 얘기할 때 유성애, 동성애, 양성애로 끝나요. 거기는 등이 안 붙어요. 그러면은 우리 이 차별금지법을 발의하신 분들의 이 생각이 뭐냐? 그걸 생각을 해봤을 때 의도가 뭐냐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러면은 등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좀 그 모르겠고 좀 여러 가지 것들을 등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등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순진하게 이제 좀 저기 긍정적으로 저기를 해주면은 받아들여주면은 그 성적 지향에는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도 있고 범성애도 있고 무성애도 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성적 지향의 종류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그 성적 그 범성애도 있고 무성애. 무성애라는 이제 성애가 없는 거고 그다음에 근데 이거 갖다가 등에 대해서 한번 좀 네거티브하게 그 생각을 해보면은 의도적으로 이 성적 지향의 범위를 넓힌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적 지향에는 범성애, 무성애 등 그런 것들이 있고 이렇게 쭉 좀 이렇게 검색을 해보고 알아보니까 사물성애 예를 들면 자동차라든가 오토바이라든가 그런 사물성애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의 그 생각이 악의적으로 좀 네거티브하게 하면은 이런 것들까지 다 성적 지향에 포함된다라고 하고 싶어서 등을 넣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그건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렇지만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 성적 지향에 대해서 범위를 넓히려고 하는 게 그분들의 그 차별금지법을 발의하신 분들의 생각이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런 평등법이나 그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은 그 앞에서 말씀드린 수관이나 또 수음, 수관, 그다음에 그 소아성애 뭐 그런 것들이 허용되는 거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이 법에 따르면. 근데 우리 그 청년들 다 그 가장 최근에 한자를 다 배우셨잖아요. 저희들은 한자 배운 지 한 몇십 년 지나가지고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뭐냐면 그 한자 성화에 이런 말씀 있죠. 근묵자흑. 다 아시죠? 무슨 떡인지. 먹에 가까워지면 결국 더러워지는 겁니다. 까매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면 동성애 다음에 양성애도 했는데 그러면은 동성애 다음은 무슨 단계냐? 바로 아까 잠깐 말씀드린 그 수관이나 그다음에 물체, 사물성애 이런 것들이죠. 사람이나 물건이 되는 거고요. 그 유럽의 어느 나라는 2000년대 초까지 2010년대 초까지 수관이 합법이었습니다. 그 최모 형제님이 그 주재원으로 가신 나라 아시죠? 거기는 2010년도 초까지는 합법이었대요. 근데 이제 여론이 그래서 법이 바뀌어서 지금은 제재 및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수관이 합법인 나라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수관이나 그런 사물성애가 행해지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제 처벌은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 사람들의 마음이 담대해져 가지고 모르게 암암리에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결국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애매한 이 조항을 확대 해석해서 이 조항을 확대 해석해서 처벌을 감경하는 기구로 쓰여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등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참 다른데 참 우려하는 입장에서는 참 그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잠언 6장에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않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않느냐겠느냐.
당연히 숯불을 밟고 있으면 발휘되죠.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시고 계시죠. 전도서 8장 11절에 보니까 사람이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제가 그런 자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씩 조항을 보겠습니다. 제가 그 나중에도 이제 비교표가 나오지만은 제가 평등법, 차별금지법을 엑셀로 해가지고 3단 비교해 놓은 거 있거든요. 그거 배포를 해드리면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쭉 읽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쭉 읽어보시면 제가 왜 이 법이 똑같은 법이라고 했는지 아마 이해를 하시게 될 거예요. 오늘 제가 원하시는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은 그걸 갖다가 이제 제가 배포해 드릴게요. 엑셀로 3단으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평등법 제4조. 여기 보면은, 이건 한번 쭉 읽어볼게요. 왜냐면은, 여기서 이제 뒤에 이제 같은 내용들이 좀 반복되고, 그때는 이제 그 키워드만 보고 넘어갈 수가 있어요. 법에서 차별한 고용체와 용역 공급이나 이용, 교육, 공공 서비스 제공의 모든 영역에 정당 이유 없이 성별, 그 다음에 가족 형태 및 가족 상황, 성적 지향, 성별 적재성, 이하 성별 등이나 한다. 어떠한 사유로도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 구별, 제한, 배제하거나 불리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차별이란. 성별 등을 이유로 차별은 괴롭히면 차별로 본다. 그 다음에 6번에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분리, 구별, 제한, 배제나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는 조장하는 광고 행위는 차별을 본다. 여기 보면은 이제 제가 빨간색으로 하이라이트를 했는데, 여기 보면은 가족 형태, 가족 상황, 이것 뒤에 제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실은 모든 다른 것들, 장애, 병력, 나이, 출신 국가 이런 것들은 다른 법에서 좀 보장을 하고 있거든요. 보호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차별을 하지 말라. 근데 참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영국의 평등법, 그 다음에 스웨덴의 차별금지법 이렇게 한번 쭉 훑어봤는데 거기는 진짜 진짜 이런 분들, 그러니까 국가민족, 인종 이런 분들 전부 다 포함해서 좀 차별을 금지한다라고 좀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차별금지법은 완전히 동성애를 통과시키기 위한 완전 차별금지법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참 이게 참 교묘하고 참 너무나 빠르게 지금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 해서 제가 용기를 무릅쓰고 나왔습니다. 우리 청년들하고 이런 것들을 그냥 한번 소개를 드리려고요. 그 다음에 괴롭힘이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그 다음에 다에 보면은 혐의적 표현을 하는 행위가 괴롭힘이다. 그 다음에 광고란, 여기 보시면 이제 라에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신문 등의 진행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여기 정기간행무의 진행에 관한 법률, 방송법 제22조,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광고 형식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거, 이게 바로 광고라고 했는데요. 그럼 이게 제가 요 법들을 다 찾아봤어요. 그럼 이 법들을 다 적용했을 때 어떻게 되냐? 방송에서 혐오 표현 못합니다. 방송에서. 그 다음에 잡지, 신문에서 혐오 표현 못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에 보면 전기통신을 이용해서 광고 형식. 이게 뭐냐면은 여기 뭐냐면 어떤 전기적 신호를 이용해서 음성이나 영상을 전송하거나 수신하는 거를 말하거든요. 여기 전기통신 기본법. 결국에 뭐냐면 우리가 유튜브나 줌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결국에는 그런 모든 표현을 다 못하게
막아놓은 법이 바로 이것이다. 저도 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그냥 이걸 쭉 읽어봤을 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다음은 이제 그냥 그 키워드만 쭉 보면서 가시면요. 그 모집 채용에서 성별 등을 이용해서 차별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승진에 있어서 차별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임금도 차별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배치도 뭐 예를 들어서 동성애자라고 해서 차별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교육 내용에서도 차별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육 내용에 그 동성애에 대해서 편견이나 혐오를 표현하는 그런 교육 내용을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그 지난주에 한번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 뉴질랜드에서는 예를 들어서 남녀 부부가 나오면은 반드시 동성 부부도 똑같은 비중으로 표시를 해야지 된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러한 혐오나 편견을 교육 내용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해가지고 유튜브나 이제 말씀 시간에 이제 했다. 그러면은 뭐 그 전에 제가 우려했던 건 혹시 뭐 이렇게 그렇게 했다고 해서 곧바로 뭐 우리가 연예인이 되거나 이건이 되거나 뭐 그런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손해배상. 그러니까 이 차별 행위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했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 차별을 받은 자는 그거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손해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서 손해배상을 정할 수 있고 배상액의 하한액은 500만 원으로 한다.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당장의 어떤 연행이나 뭐 이건되는 건 아닌데 손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계속 하나님 말씀 전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하는 그런 일들보다는 이런 소송에 내지는 이런 법적 대응에 더 휘말려야 되는 그런 사태가 온다는 거죠. 그리고 차별 피해자가 개인이 아니고 집단일 경우에는 아까 여기 보면 최소 50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500만 원 곱하기 그 집단의 인원수 해가지고 그렇게 적용이 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게 개인이나 어떤 소규모 교회에서는 이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범위를 넘어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평등법은 차별금지법 교묘하게 교회의 말씀 전파 및 동성애에 관한 비판을 방해하고 법으로 얽어매라고 하는 법입니다. 제가 검토한 바로는 그와 같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러면은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손해배상을 그거를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거 하나 입증 책임이 있는데 입증 책임은 차별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나의 상대방의 입증. 그러니까 차별 당한 사람은 입증할 필요가 없고 차별한 사람이 이건 차별 행위가 아니었다라고 입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참 여러 가지로 어렵게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시정명령.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손해배상을 안 하면은 시정명령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도 안 되면 이행강제금을 이렇게 부과할 수 있도록 했어요. 결국에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전보하고 사회에 어떤 그런 영향을 끼치고 좋은 영향을 끼치고 하는 일보다는 이제는 소송이나 법적 대응에 휘말려야 되는 그런 게 바로 이 평등법하고 차별금지법입니다.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평등법 차별금지법 이거
여기 보면은 이제 차별금지법 2020년 6월, 그다음에 약 1년 후에 평등법.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뭐 박모 의원, 이모 의원, 장모 의원 이런 식으로 해서 썼는데요. 제가 같은 법이라고 하는 게 내용을 읽어보시면은 이 조항 그 번호하고 순서만 바뀌어 있지 똑같아요 거의. 그래서 이 법들을 이제 처음에 차별금지법이라니까 뭔가 그 좀 어감이 좀 안 좋고 하니까 이걸 갖다 이제 평등법으로 바꾼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다음에 이제 더 이제 좀 악의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여기 맨 끝에 보시면 여기 양벌 규정이 있잖아요. 양벌 규정이 뭐냐면 그 여러 가지 법 적용하는 데 있어서 어, 그 범법 행위라고 할까요? 범법 행위를 한 개인과 그 다음에 그 개인이 속한 단체, 법인까지 같이 처벌하는 게 양벌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예를 들어서 목회자가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이 법에 어떤 뭐 저촉되는 어떤 뭐 해서 그랬을 때 목회자뿐 아니라 이 교회가 같이 책임을 같이 처벌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양벌 규정이에요. 여러 가지로 얼검해 놨는데요. 자 그러면은 그 우리나라 상황은 그렇고 그러면 유럽에서는 어떠한지 잠깐 보시고 그럼 유럽에서 제가 대표적으로 여기 보면 프랑스, 스웨덴, 영국 세 나라를 해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동성애 다 합법이고요. 시민결합 뭐 합법이고 동성결혼 다 합법이고 동성부부 입양 다 합법이고 그다음에 성적 지향이 포함된 차별금지법 다 있고요. 그다음에 성정체성 포함된 차별금지법 다 있습니다. 여기 특히 대표적으로 프랑스, 스웨덴, 유럽을 갖다가 이렇게 해놨는데 그럼 결국 전체 유럽은 어떠냐? 보시면 이 중에서 제가 이제 대표적인 걸 꺼냈는데 보시면은 이제 파란 갈매기 저거 보시면 저게 많은 거는 결국 동성애라든가 그런 부분이 다 허용돼 있고 그런 차별금지법이 다 통과가 돼 있는 나라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제가 이제 위키피디아에서 이제 자료를 찾았는데 여기 이제 이거는 어떤 경향을 여러분들이 이제 좀 보시면 되고요. 이 자세한 자료는 이 자료도 100% 정확하거나 오류가 없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그 쭉 보시고 한번 근데 경향은 이렇습니다. 경향은 유럽의 대부분이 그 차별금지법이 있고 그다음에 성별 정체성이 들어가 있는 차별금지법이 있고 그다음에 동성애를 허용하는 법이 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영국에서 저기 차별금지법이 통과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차별금지법으로 인해서 어떤 사회적으로 무슨 영향이 있을까라고 어떤 그런 자료는 없을까라고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러이러히 찾아보니까 좀 정확히 맞지는 않지만 비슷한 게 있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건 제가 편집한 건 아니고요. 그대로 이제 복붙 이렇게 갖다 붙인 건데요. 여기 보시면 2015부터 2019년 그래서 아까 이제 8분 남았네 이제. 아까 여기 보시면 섹슈얼 오리엔테이션 성적 지향 그래서 여기 헤테로라는 건 다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스트레이트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성애 게이와 레즈비언은 이제 아까 저기 한 동성애 바이섹슈얼은 아까 저기 한 그 양성애 바이 양 그다음에 어더 그다음에 그랬을 때 2015년부터 헤테로는 계속 줄어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게이 레즈비언, 동성애자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바이섹슈얼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어더도 늘어나고 있고. 근데 이 어더는 결국에는 제 생각에는 이분들보다는 요 둘에 이제 해당하는 분들이 아마 그 응답을 그렇게 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모르겠다 또는 뭐
응답 거절 이런 분들이 이렇게 돼 있는데 결국 이분들도 결국 요 세 부류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결국 그 헤테로는 계속 줄고 있고 다른 것들이 계속 늘고 있는데 그러면 그 다른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죠. 이거는 그냥 사회적인 전반적인 병행이지 이게 차별금지법 때문에 그런 건 아니다. 그것도 맞아요. 그렇지만은 차별금지법의 영향으로 이런 그 경향들이 더 가속화됐다는 거죠. 더 이상 이제는 그 동성애에 대해서 숨길 필요가 없거든요. 차별금지법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 이제 그 법상에서 허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대답이 이제 적약이 나오는 거죠.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더 그 정확하게 나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그러면 빨리 해야겠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우리 사회에 어떤 그게 있냐? 제가 작년 말 10월 말 정도에 이런 기사를 봤는데 패스포트에 젠더 X 옵션을 넣은 패스포트를 앞으로 발행하겠다. 미국에서요. 그래서 참 미국은 이런 일도 있구나. 그 참 뭐 그 성정책 사귀는 거부자들은 이제는 그 저기에다가 이제 뭐 메일 피메일이 아니라 이제 X도 집어넣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바로 그것들이 바로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그래서 KBS에서 올해 4월에 보도를 했죠. 그래서 제3회상 젠더X 미국 여권의 도입, 조롱과 평등보호. 이거를 왜 제가 이제 현실이라고 하냐면은 이제 이건 단순히 미국 얘기가 아니라 이제 우리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KBS에서 보도한 거는 그 여론의 어떤 향배나 그런 것들을 갖다 이제 알아보고 그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도입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보도가 나올 거를 생각을 못 했는데 나와서 참 이거 참 큰일 났다. 그다음에 다른 한 가지 성중립 화장실. 저 이거 미국에만 있는 그냥 먼 나라의 사례인 줄로 생각했는데 바로 3월에 성공에 대해 성중립 화장실을 설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자기가 메일이나 피메일 남녀가 아닌 제3의 기존의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을 때 그러면은 그런 분들이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중립 화장실을 해놨다는 거고요. 자, 우리가 이게 현실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게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제가 보도 이걸 보고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는 미국 얘기지 우리네 얘기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빨리 막 오는 거예요. 이게 현실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좀 용기를 내서 이런 것들 좀 같이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실제 예를 한번 보시면요. Job Application Form, 그러니까 영국이죠. 그러니까 뭐 입사 지원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에 보면 젠더를 적게 돼 있어요. 젠더. 여기 메일 아니면 피메일. 그러면 메일 아니면 피메일 그냥 적으면 되잖아요. 두 군데. 그런데 여기서 이제 뭐냐 하면 그럼 태어날 때 그때 그 했던 젠더 아이덴티하고 네가 생각하는 같냐 다르냐. 한마디로 태어날 땐 여자나 남자였는데 이제 다르게 생각하느냐. 그럼 그거를 여기다 적어라. 그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도 이 그분에 대해서 이제 관리를 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제3의 성을 인정하고 그 밝히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저기 드리면 여기 보시면은 노르웨이 무슨 뭐 어쨌든 IME 과정이 뭔지 모르겠는데 무슨 과정 신청서예요. 그럼 여기 젠더에 뭐라고 써 있냐? 이게 작아서 제가 확대했습니다. 젠더 MFX
그러니까 메일, 피메일 또는 X. 자기가 메일이나 피메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은 X에다 적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어른 그게 아니라 바로 고등학교 학생들이 그 수강 신청이라고 해야겠죠. 수강 신청서에 적는 저런 데에 자기가 X라고 적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 인도 벵갈주 입사 지원서 여기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거 갖다 좀 확대를 했는데 신청자의 젠더가 뭐냐 했을 때 MFO 여기서 O는 others X는 뭐 모르겠다 그런 X고 male, female, others 그래서 그렇게 그 벌써 노르웨이나 그런 나라에서는 이렇게 근데 이게 언제 우리로 올지 참 모르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그런 우려가 현실로 되는 부분이 너무 빨리 온다 지금. 그래서 참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이 시간은 말씀 시간이 아니라 학부모 학부모 메시지다. 학부모로서 제가 이 자리에 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청년들이 이 말씀에 기초를 해서 이런 현상들을 갖다가 이렇게 딱 그 사람들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이 현상들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이 이러한데 이런 현상들이 이렇구나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판단. 이게 옳다, 그르다. 다르다가 아니라 너랑 나는 다르다가 아니라 옳다, 그르다. 이건 성경 말씀에 비춰봐서 이거는 그런 것이다라고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다음에 시간을 한번 더 주시다면은 다음에는 이제 사랑이 무엇이냐 땡땡땡 했잖아요. 사랑에 대해서 한번 다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아까 그 3단 비교한 거 그런 것들은 한번 보세요. 쭉 한번 읽어보세요. 저도 그걸 읽어보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했는데 한번 쭉 읽어보니까 이건 완전히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아주 교묘한 공중의 건재사분사 마귀 사탄의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것으로 이번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